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되는데 고액 자산가 가구를 제외하는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원 효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2차 지급을 개시하겠습니다. 신청과 지급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2차 피해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입니다.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해 거주지역별로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 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역 가입자 1인 가구는 8만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고액 자산가로 판단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했습니다.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 7천여 가구, 250만 명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 등이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는 미상 비행체의 타격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다만 발사 주체 등을 확인하기에 제약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내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HMM의 나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피해를 입은 겁니다. 나무호는 인근 두바이항으로 옮겨졌고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현지에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상해 비행체 타격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상해 비행체 2기가 약 1분 간격으로 선미 좌연 평형수 탱크 외판을 2차례 타격했고 좌측 선미 외판이 폭 약 5m, 선체 내부로 깊이 약 7m까지 파손됐습니다. 해당 비행체는 CCTV 영상에도 포착됐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기관실 화재는 미상해 비행체 1차 타격으로 발화가 되고 이후 2차 타격으로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화재 원인은 선박 내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다만 발사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공격의 주체에 대해서는 예단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정확한 발사체에 대한 정보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드론인지 미사일인지는 이렇게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미국, 이란 등 관련국과 소통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구상인 해양 자유구상 등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유가 상승은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원유 운송 차질에 따른 불확실성이 배경이란 점에서 소비자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송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두바이유는 한때 배럴당 17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번 유가 급등이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전쟁과 물류 차질에 따른 운송 불확실성에서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실제 운송 불확실성 지수는 최근 1970년대 오일 쇼크 수준에 근접한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70년대, 80년대는 아무래도 오일 쇼크 때문에 크게 튀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이제 주요 공급망 교란 시기마다 좀 이제 스파이크가 좀 있는 모습인데 국제유가가 10% 오를 경우 운송 불확실성에 따른 상승은 국내 석유류 가격을 2.69%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유가 상승 요인보다 약 30% 더 큰 영향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도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운송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0.2%포인트 높여 일반적인 유가 상승보다 2배 가까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석유류를 넘어 공업 제품과 서비스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근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향후 물가 흐름 역시 국제유가 향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IMF 전망을 반영한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2%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편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이제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제 국제유가 상승이 27년도 근원 물가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분석됩니다.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는 물가 상승폭을 일정 부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학농민혁명의 대동사상이 국민 주권정부와 맞닿아 있다며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132번째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동학농민혁명은 독립운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 발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화재 원인은 미상 비행체의 타격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이 18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7%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85억 달러로 5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국내 물가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 운송 불확실성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24일까지 수산물 특별 할인전을 엽니다. 전국 56개 판매처에서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13일부터 영화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배포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할인과 함께 사용하면 4,000원의 영화관람이 가능합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